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6회 출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은 전산세무 2급도 공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인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요거 빼시면은 나머지는 전산세무 2급이랑 유사하니까 전산세무 2급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비슷한데 난이도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론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쵸? 요새 좀 뜸했죠. 그래서 이게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유가증권 삼형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후보예요. 잘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출제 확률은 한 50% 정도가 되긴 하는데 나오면은 보너스로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공사계약, 요거 제가 95회 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죠? 96회 때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안 나온 지가 좀 돼서.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같은 거 나올 수가 있고요. 유형자산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요번에는 유형자산이 이종교환, 뭐 동종자산 교환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이론 아니면은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쵸? 원가는 공부하시면 무조건 맞는 문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가는 기본적으로 네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자, 원가의 개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의 개념 분류, 뭐 어떤 게 뭐 직접비고 가공비인지,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 그쵸? 기본 원가, 그리고 전환 원가 이런 것들도 같이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그 원가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에 뭐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개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나올 때가 되는데 순실현가치나 균등이익률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나오게 되면 순실현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균등이익률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요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산 개별 원가의 배분 차이. 그래서 이것도 멤버십 분들은 제가 특강 올려드린 거 보시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줍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원가의 배분 차이인데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강의 계획은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정원가 배부 차이, 만약에 고정원가, 고정제조원가의 배부 차이가 나오시면은 그냥 찍으세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 만약에 96회에 또 고정원가가 나오면 멤버십 분들한테는 별도로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문제는 여기서 네 문제는 맞추셔야지 합격권에 우리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법인데요. 세법은 제가 거의 맞춘 적이 없어요. 제가 출제 예상하면서 거의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빼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지세는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소득세나 부가세 중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나오게 되면은 가장 가망성이 높은 게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안 나온다, 그러면 97회 때 나올 가망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게 뭐 1월 1일자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7월 1일자로 바뀌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97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퇴직금 규정 임원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은 당연히 이자소득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기타소득은 뭐가 나올 것 같냐면은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세율이, 기타소득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기타소득이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차가 맞죠, 그쵸? 그래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데 기본 공제율이랑 실제 사용한 경비의 요거의 맥스값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기타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 같냐? 첫 번째는 이 필요경비율이 다른 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 밑에 있는 세율, 그쵸? 크게 15%, 20%로 나눠지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원천지수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원천지수
하지 않는 거 제가 아마 멤버십 문제로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멤버십에 공유를 안 해드렸으면은 출제 예상 문제 만들 때 요 기타 소득을 위주로 정리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은 기출문제 나왔던 거 푸시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하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가세도 마찬가지인데, 자, 95회 때 겸용 사업자 정산 중에서 정산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그쵸? 제 멤버십 특강에 정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면세 비율의 차이에 대한 겸용 사업자 정산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95회 때 나왔던 면세 비율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정산 기준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분계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풀었던 거 푸시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원청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자, 접대비가 2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3연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조금 적다고 보고 세금과 공과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업무용 승용차 요거는 두 개 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 출제자가 어떻게 냈냐면 이게 유형자산 문제를 하나씩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것들을. 왜냐면 이제 문제가 낼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문제 보시면은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을 안 넣었는데 이종교환을 넣어놨는데, 자, 이게 실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기 결산분계에서 뭐, 감가상각비 들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엔 이번에는, 법인세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물론, 뭐, 업무용 수용차는 최근에 2번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고자산도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재고자산은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 문제에서 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이랑 대손 충당금은 제가 2개 다 넣었어요. 보통 이거 2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이 2개도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2개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기부금 넣었습니다. 이거는 좀 확률이 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외화자산이나 선급비용 요거는 그냥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는 어떤 형태로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 기본적인 세무조정은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5회 같은 경우는 그 합격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95회 원래 문제 풀이할 때 평론을 하는데,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합격률이 높게 올라와서 제가 이게 어려웠는데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낮게 나온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그리고 새로 나왔던 거 있었죠? 요거, 그쵸?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요거랑 이론 문제도 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게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요거 법인세 총칙, 어떤 게 과세 대상 소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매개도 어려웠을 거예요. 2연속 나오긴 했는데 저는 뺐어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이걸 이제 난이도 조절용으로 문제를 넣었을 건데 95회가 너무 합격률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요런 문제들은 요거랑 요건 아니고 요거랑 요 정도 문제 이 세 개 문제는 아마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긴 하지만 넣었고, 자, 그리고 사채 발행하는 경우도 제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은 제가 사채 발행하는 거 특강하면서, 그쵸? 이자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채는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채는 특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회 출제 예상 문제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